여러분은 내면에 꼭 숨겨야만 할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어떤 결점, 부족함, 혹은 세상은 물론 때로는 자신에게조차 감추고 싶은 어두운 면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회로부터 완벽하고 항상 웃으며 착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사회는 밝은 면을 찬양하고 그림자는 외면하죠.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미덕, 강점에 진정한 힘이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흔한 오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가장 나쁜 면이 약점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 진정한 힘과 심지어 천재성으로 가는 숨겨진 열쇠라면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애써 숨기고 부끄러워하거나 고치려 했던 것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면요. 결함이 아니라 당신만의 보물지도의 한 부분이라면요. 모순처럼 들리죠? 맞아요. 그리고 이 깊고도 불편한 진실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융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이 그림자가 되며 바로 이 그림자, 이 어두운 면에 엄청난 미시련 에너지가 숨어 있고 그 에너지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고 진짜 나를 해방시키는 실질적인 지침이죠. 이 영상에서는 이 근본적인 원칙을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억누르려고 애썼던 바로 그 어두운 면들이 사실은 여러분만의 독특함, 추진력, 그리고 그렇습니다. 천재성의 무한한 원천임을,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는 시도가 곧 스스로 진정한 힘을 포기하는 것임을 이야기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여러분이 자신과 그리고 결점이라고 여겼던 것들과 맺는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하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웁니다. 화를 내면 진정하라고 듣고 게으르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힙니다. 질투를 느끼면 그건 추하니까 감추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가면을 만들고 SNS에서나 인간관계, 직장에서나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억누르고 감추고 심지어 없애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얻는 건 뭘까요? 진정한 평화를 주지 않는 피상적인 인정뿐입니다. 내면의 긴장, 부족하다는 느낌, 들킬까 두려운 마음이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감정의 고개사가 되어 진짜 나와 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것은 결국 자기 파괴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더럽거나 위험하다고 여기는 영혼의 일부를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런 행동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성격에서 억압된 이런 측면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가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는 단지 의식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모든 것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최악의 성향, 무의식적인 충동, 억눌린 욕망,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자를 무의식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내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힘을 키우며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고 종종 파괴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기회를 노립니다. 이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숨겨진 방들로 가득한 고대성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 방들이 위험하고 더럽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하다고 생각해서 1000개의 자물쇠로 잠가버리고는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 방들 중 하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물이나 고대의 지혜 혹은 당신의 진정한 운명으로 이끄는 지도가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그 방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부정할 때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거칠며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를 두려움에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지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만의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천재성이 바로 이 최악의 특성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천재성은 깨끗하고 순수한 곳이나 사회적으로 승인된 틀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천재성은 빛과 어둠이 뒤섞인 경계, 즉 당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데서 살아 숨쉽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저주라고 여겼던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했던 특성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싫어했던 그 특성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뒤에는 당신의 성장과 잠재력 실현에 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분노 또는 공격성. 이 사회에서는 분노가 나쁘다고 억누르고 통제해야 하며 파괴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분노의 폭발을 보고 그것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부끄러워하고 그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만약 분노가 적이 아니라 강력한 동맹이라면 어떨까요? 융은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쌓여서 수동적 공격성, 원한 우울 혹은 자기 파괴로 변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면에 갇힌 화산 에너지와 같아서 통제할 수 없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당신을 안에서부터 독살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단순히 신호일 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 계기판에 켜진 빨간 불처럼 경계가 침해되었거나 당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인 거죠.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도록 허락할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뿌리를 이해할 때 당신은 엄청난 힘의 문을 열게 됩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리더들이 불의나 무관심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가능성을 혁신한 발명가들이 기존 질서에 대해 공격성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들도 느꼈습니다. 그들의 분노, 분개, 그리고 동의하지 않음이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분노가 통합되면 그것은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 불의를 느끼고 행동하기로 결심할 때 변화의 연료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위해 싸우도록 밀어붙이는 열정이자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해치는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내면의 수호자입니다. 이런 자질이 없다면 당신은 남들에게 이용당하는 발판이 되고 맙니다. 당신이 화가 날 때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하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상황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면할 용기.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당신에게 그 용기를 줍니다. 분노는 당신이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 물러서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분노. 보호를 위한 분노는 자녀를 지키는 부모의 힘이자 동료를 위해 나서는 친구의 힘입니다. 당신의 나쁜 분노도 그것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끈다면 당신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게 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당신에게 분노는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마세요. 분노를 연구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내 어떤 경계가 침해당한 걸까? 나는 진짜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을 찾게 되면 이 분노가 순수하고 거친 에너지로 당신을 위해 쓰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전사가 깨어나 당신의 진실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종종 이 내면의 불꽃, 그저 주어진 것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게으름 또는 미루기. 게으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싫어하는 그 단어죠. 더 빨리 할 수 있잖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사회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일을 미루거나 그냥 쉬고 싶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게으름이 비효율성, 동기 부족, 심지어는 악덕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그림자 속에 빛이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의 게으름이 결함이 아니라 신호라면 어떨까요? 쉬어야 한다는 신호, 아이디어를 숙성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 혹은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당신의 무의식이 의미 없거나 지치는 일에 저항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 미루기는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당신이 하려는 일에 대한 깊은 내적 반발일 수 있습니다. 혹은 창의적인 휴식,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을 잘 통합하면 그것은 현명한 멈춤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휴식, 성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바쁨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발견과 아이디어가 바로 겉보기에는 한가로운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효율성과 최적화. 게으른 사람은 종종 일을 가장 쉽고 빠르게 끝낼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혁신을 이끌고 일상적인 일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며 더 세련된 해결책을 찾게 만듭니다. 게으른 사람들이야말로 등에 나무를 쥐고 나르지 않으려고 바퀴를 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아웃으로부터의 보호, 몸과 마음은 과부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자연스러운 자기보호 메커니즘으로 멈춰, 회복이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망가질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과제 선택에 대한 자각. 만약 무언가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니거나 진정한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당신의 내면 나침반이 되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게으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그 나쁜 게으름이 엄청난 효율성과 창의성, 내면의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당신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일을 피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게으름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걸까? 이 게으름이 효율성으로 바뀌려면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천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설령 처음에는 게으름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에너지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향해 나아갑니다. 셋째, 질투 또는 시기심. 시기심. 우리는 이것이 7대 죄악 중 하나라고 배웁니다. 시기심은 영혼을 갉아먹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기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스스로 시기심을 느낄 때는 부끄러워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질투는 불안감과 통제욕의 신호로 여겨지지만 융은 이런 감정들을 일종의 지표로 바라보라고 제안합니다. 시기심은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적인 사업을 부러워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사업을 빼앗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 독립에 대한 갈망이나 자신의 기업가 정신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연인에게 질투를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깊은 두려움, 안전에 대한 욕구, 혹은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인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통합하면 시기와 질투는 성장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기는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취를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큰 목표를 세우도록 밀어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줍니다. 별표. 진정한 욕망을 식별하는 표시입니다. 별표.
시기는 당신의 무의식적인 열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 혹은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감정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관계에서의 경계심이 높아집니다. 질투는 적당한 수준이라면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안정감이나 신뢰에 미해결된 문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감정은 필요와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가치에 대한 독특한 이해. 질투를 느낄 때 단순히 남이 가진 것을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자신에게도 가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말이죠. 억누르지 않고 탐구한다면 당신의 나쁜 질투는 숨겨진 욕망과 실현되지 않은 야망을 찾아가는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당신만의 성공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확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지? 이 감정 뒤에 숨겨진 내 욕구는 무엇일까? 이 감정을 파괴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진정한 천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처음에는 질투로 나타나더라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를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 이끕니다. 네 번째, 오만함이나 이기심, 지나친 자신감. 오만함, 이기심, 과도한 자신감이란 성향들은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비난받는 특성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남을 생각해야 하며 팀워크를 중시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결점들이 사실은 생존과 자기 실현에 꼭 필요한 건강한 자아의 과장된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융은 문제의 본질이 자아의 존재가 아니라 자아가 통합되지 못하고 균형을 잃은 데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는 자기 인식의 토대이며 자신의 경계를 주장하고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억압되면 그것은 수줍음, 낮은 자존감, 자기 주장 불가,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함, 혹은 반대로 깊은 불안감을 감추는 가짜 오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 뿌리와 목적을 이해하면 자아는 변화합니다. 오만함과 이기심이 통합되면 그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내면의 확신으로 복잡한 일을 해내고 청중 앞에서 말하며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해줍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종종 타인의 비판과 의심을 견디기 위한 엄청난 자기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리더십 능력. 리더는 결정을 내리고 영감을 주며 이끌기 위해 건강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질 없이는 선구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자기이해, 이것은 남을 밟고 올라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필요를 챙겨야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빈 컵에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비전과 야망. 오만한 사람은 남들을 두렵게 할 만큼 거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바로 이 비전, 이 야망, 내가 이걸 만들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구가 종종 돌파구와 혁신을 이끕니다. 당신의 나쁜 오만함도 제대로 이해하고 방향을 잡으면 놀라운 높이에 도달하게 해주는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오만함이 단지 방어일 뿐인 곳은 어디인가? 내 과도한 자신감 뒤에 진짜로 숨겨진 것은 무엇인가? 이 자신감을 단순히 지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위대한 것을 창조하는 데 쓸 수 있을까? 천재성은 드러나는 용기, 뛰어남의 용기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통합된 오만함에서 나옵니다. 별표, 5, 두려움 또는 불안정함. 별표.
두려움은 보통 약점으로 여겨지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용감해져라 라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불안은 질병으로, 불안정함은 결점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고 침착하며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두려움이 고대의 본능이며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억눌린 두려움은 공황 발작, 공포증, 마비되는 우유부단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두려움이 없음을 증명하려는 무모한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약점이 아니라 가장 세심한 조언자라면 어떨까요? 두려움은 위험을 직감적으로 알리는 신호이자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 조심하라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합하면 그것은 신중함과 선견지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예측하며 몇 단계 앞을 계획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복잡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직관.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불안은 우리의 의식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를 경고하는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이는 주변 세계에 대한 미세한 조율입니다. 경계에 대한 존중,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무모한 행동이나 윤리적 기준을 어기는 일, 가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료를 공부하며 기술을 개발하도록 밀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지 않고 듣는 법을 배운다면 나쁜 두려움조차도 엄청난 지혜와 보호, 그리고 예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함정을 피하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며 최대한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두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배우거나 준비해야 하지? 이 두려움이 어떻게 나를 더 의식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천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위험을 보고 그로 인해 그 위험을 피하거나 반대로 그것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예민함 또는 과도한 감정성. 모든 걸 마음에 담아두지 마. 너 너무 예민해. 좀 더 강해져야지. 이런 말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온 문구들입니다. 우리는 예민하다는 것이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느낍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은 통제력 부족으로 여겨지고 우리는 진짜 감정을 숨기고 세상과 우리 사이에 방패를 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감정의 깊이가 결함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억눌린 예민함은 감정적 폐쇄로 이어지고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예민함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당신의 길잡이가 됩니다. 예민함이 통합되면 깊은 공감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 기쁨,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며 진정한 지지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과 진정성 있는 리더십의 기반입니다. 직관. 예민함은 당신 영혼의 안테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분 속 미묘한 뉘앙스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간의 에너지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예술. 많은 위대한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은 놀라운 예민함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감정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포착해 작품에 담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예술은 깊은 내면의 경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통찰력. 예민한 사람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인간 본성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사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만약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엄청난 깊이와 지혜, 그리고 창의적인 자기 표현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예민함이 나와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창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게 어떤 진실을 보여주는가? 천재성은 종종 세상을 다르게, 더 깊이, 더 섬세하게 느끼는 능력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민함이 바로 그만의 독특한 목소리가 됩니다. 별표, 7, 고집 또는 융통성 없음. 별표, 고집은 종종 어리석음, 타협하지 못함, 융통성 없음과 연관됩니다. 너무 고집이세. 좀 더 유연해져야지 라는 말을 듣곤 하죠. 우리는 유연해지려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고집 속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회복하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억눌린 고집은 성격의 나약함,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지 못함, 타인의 의지에 영원히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새로운 것에 대한 파괴적이고 무분별한 저항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만약 당신의 고집이 결점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과 꿈, 내면의 나침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라면 어떨까요? 고집이 통합되면 그것은 회복력과 끈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위대한 프로젝트는 끈기 없이는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원칙에 대한 충실함. 고집은 어렵거나 인기가 없을 때조차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저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실성과 혁신 역량의 토대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고집을 부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릅니다. 자신의 욕구에 대한 자각, 무언가에 고집스럽게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쁜 고집도 그것을 비난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의지력과 결단력, 그리고 끈기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당신이 벽을 뚫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이 힘을 단순히 저항하는 데만 쓰지 않고 어떻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천재는 종종 자신의 비전에 대해 고집스럽고 자신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보다 덜한 것에 만족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최악의 성향들을 살펴보았으니 문제는 그 성향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와 표현 방식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들은 결함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처럼 연마가 필요한 거칠고 구분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억누르면 그것들은 파괴적으로 변해 타인에게 투사되거나 자기 파괴, 질병, 그리고 불완전함의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이것을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길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 즉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을 마주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항상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던 자신의 일면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 속에 진정한 자유와 힘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이런 면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그것을 유발하나요?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둘째, 수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용이란 파괴적인 행동을 용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가 내 안에 존재하며 나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나는 분노를 느껴. 괜찮아. 나는 이것을 탐구할 수 있어. 혹은 그래, 가끔은 질투를 느껴. 그건 인간적인 감정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탐구와 대화입니다. 용은 종종 능동적 상상을 사용해 그림자의 요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자신의 나쁜 성향을 하나의 인물로 시각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물어보세요. 그 숨겨진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넷째, 재통합과 변형입니다. 그림자의 에너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의식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던 분노가 이제는 정의를 옹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루게 만들던 게으름은 이제 더 효과적인 계획이나 활동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투사 관찰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거슬리는 점은 종종 우리 안에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의 반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탐욕을 본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억눌린 욕망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거만함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 안에 실현되지 않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지도 모릅니다. 이 통합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그림자의 다양한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하고 받아들일수록 더 온전해지고 더 진실해지며 역설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거나 억누르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고 해방된 에너지는 당신의 성장과 창의성, 자기 실현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어두운 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어두운 면에 자신의 강렬한 힘, 깊은 지혜, 변화의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녀는 게으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녀는 질투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동기로 바꿉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경고로서 귀 기울입니다. 그녀는 오만함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건강한 자신감으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예민하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깊이 속에 그녀의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장 나쁜 면과의 싸움을 포기할 때 엄청난 내적 자원이 해방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규칙에 따라 사는 반쪽짜리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고 다차원적인 존재가 되어 밝은 에너지와 어두운 에너지를 모두 창조와 성장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원래 되어야 할 그 누구와도 다른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있습니다. 강을 떠올려 보세요. 강은 소용돌이, 급류, 깊고 어두운 곳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잔잔함과 거침, 모든 힘을 다 사용하면서요. 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매끄럽고 잔잔한 표면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 강력한 흐름, 때로는 거센 물살이 있습니다. 바로 이 풍요로움과 충만함 속에 당신의 진정한 천재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진정한 천재성은
단조롭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역설, 모순, 양가 감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이들은 종종 괴짜였고 복잡했으며 때로는 다루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최악의 성격, 고집, 불의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자신의 비전을 향한 이기적인 집념, 아이디어가 무르익도록 내버려두는 특이한 게으름까지도 그들의 위대함의 본질적인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남의 기준에 맞춰 착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숨기지 않기 시작하면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들킬까 두려워하며 살 필요도 없어집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되고 진정성은 언제나 진실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삶은 내면의 진실과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더 깊어지고 일은 더 의미 있어지며 내면의 평화도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당신은 분열이 아닌 온전함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칼 융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직면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타인에게 투사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더 이상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관계는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당신이 억눌렀던 특성의 운반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자비롭고 더 관용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고 모두가 자기만의 통합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천재성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판단과 수치심, 억압의 여러 겹 아래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정하고 변화시키기를 기다리는 이른바 최악의 특성들에 깃든 순수하고 거친 에너지입니다. 그것들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그림자에게 다가가세요. 판단 없이 그것과 마주하세요. 그것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바로 그 어둠 속에 가장 밝은 빛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치유와 온전함, 그리고 진정한 힘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깊은 자기 사랑의 행위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때 당신이 온전해질 때에만 진정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하고 위대함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때에만 당신만의 독특한 천재성을 온전히 펼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천재란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금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장 나쁜 성향들은 자연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당신이 알아주고 이해하고 이끌어주기를 기다리는 사용되지 않고 오해받은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주에서 당신만의 고유한 코드, 당신만의 지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당신의 가장 깊은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외면했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최악의 성향들 중 하나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가능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을 내딛게 도왔거나 내면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의 불을 지폈다면 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이 영상이 누군가가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최악의 성향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앞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천재성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천재성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곳을 바라볼 용기를 낸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가장 밝은 빛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따르는 이들의 길까지도 밝히기에 충분할 것입니다.